네가 뒤질라고 환장했냐? 그래, 누가 뒤지나 한번 보자. 새벽 5시 광역수사대 팀이 쌍오파 두목 장경식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장경식, 너를 살인교사 및 방조, 공갈, 협박,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 장경식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담담했다. 최인혁 반장님이시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 소문을 들었습니다. 광수대에서 요즘 조폭들 삭슬이 도맡하고 계신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고 놈을 일으켜 세웠다. 장경식은 순순히 따라왔다. 호송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 놈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취조실은 좁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의 범죄 기록은 두툼했다. 폭행, 공갈, 협박, 상해. 하지만 살인은 없었다. 장경식, 네가 서동명 죽였지? 장경식은 고개를 들어 최 반장을 바라보았다. 증거 있습니까? 곧 있을 거다.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하죠. 장경식, 나는 장경식의 눈을 바라보았다. 장경식,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 장경식이 희미하게 웃었다. 반장님, 그 순간 장경식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과거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은 장경식. 그저 나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1992년,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단칸방. 엄마는 미용실에 출근해서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낡은 권투 글러브를 메고 뒷산에 올라 늦게까지 나무들을 두들겨 팼다. 그냥 그래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1988년이었나? 그날 밤도 아버지는 노름판에서 딴 돈을 들고 집에 오다가 골목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결론 내렸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다. 엄마를 때렸고 집에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는 인간이었다. 솔직히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는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아버지는 그저 내 아버지였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게 전부였다. 학교는 전쟁터였다. 일진과 이진. 그 구도는 명확했다. 일진은 김태식이란 놈이 이끌었고 이진은 언제나 얻어맞는 쪽이었다. 서동명, 그놈도 이진이었다. 같은 반이긴 했지만 나와는 그리 친하지 않았다. 그냥 가끔 눈을 마주치는 게 전부였다. 서동명은 일진한테 매일같이 얻어맞았다. 뺨을 맞고 돈을 뜯기고 무릎을 꿇고 담배 심부름을 가고. 그게 서동명의 일상이었다. 나는 일진도 이진도 아니었다. 그냥 투명 인간이었다.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조용히 집에 가고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늘 뭔가에 억눌려 있었다. 분노와 서글픔, 가난, 또 하나는 무시당하는 게 싫다는 감정 같은 것. 뭐 그 정도. 5월 어느 날 일진의 실세들이 한꺼번에 잡혀갔다. 강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였다. 9명의 일진 중 짱이었던 이홍식을 포함해 5명이 소년원에 보내졌다. 학교는 순식간에 권력 공백 상태가 됐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가던 길에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안쪽에서 욕설이 들렸다. 잡혀가지 않은 일진 김태식의 목소리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골목 안을 들여다봤다. 야, 이 병신아. 홍식이 달려갔다고 세상이 뭐 변하기라도 한 것 같아? 며칠 안 쳐맞더니 대갈박에 막 상상력이 폭발하냐? 왜? 너 같은 찐따바리도 짱 한번 먹어보게? 김태식과 두 명이 서동명을 벽에 세워놓고 구타하고 있었다. 이런? 눈깔이 상행선을 타네? 너 지금 나랑 눈깔 높이 동일선상이냐? 김태식의 주먹이 서동명의 얼굴에 꽂혔다. 그리고 복부에 한 번 더 주먹이 꽂혀 들어갔다. 서동명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드는 그의 코에 코피가 흘러내렸다. 뭐? 띠발? 내 귀에 지금 환청 들려? 이게 뭔 계시의 말씀이래? 순간 서동명이 상체를 일으켜 김태식의 턱에 주먹을 날렸다. 윽소리와 함께 김태식이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함께 있던 두 명이 당황하며 강목을 집어들었다. 이 병... 강목이 서동명의 머리에 꽂혔다. 서동명이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서동명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야, 장경식! 네 이름 장경식이지? 나는 얼어붙었다. 서동명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야, 이 새끼. 이제 별거 아니야. 너도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마.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뭔가를 터뜨렸다. 나는 이성을 잃고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다. 일어나려던 김태식을 발로 걷어찼다. 내 발끝이 김태식의 턱에 꽂히며 그놈은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이번엔 일어나지 못하고 혼절한 거다. 강목을 든 두 명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서동명이 일어나 그중 한 명의 다리를 걸었다. 그놈이 넘어지며 강목을 놓쳤다. 나는 그 강목을 집어들어 나머지 놈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놈이 머리를 감싸주며 무릎을 꿇었다. 서동명이 넘어진 놈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골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동명을 봤다. 서동명도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웃었다. 야, 장경식! 이발, 이제 우리가 짱 한번 하자! 그날 이후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가 됐다. 김태식을 쓰러뜨린 그날부터 로터리 앞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고개 숙이고 지나가던 이진 애들이 이젠 우리를 보며 고개를 들었고 하나둘씩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야, 동명아, 나도 한 대 주라. 장경식,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게. 일주일 만에 10명도 넘게 모였다. 한 달 뒤엔 20명이 됐다. 우리는 단순한 학교 패거리가 아니었다. 이젠 집 동네와 학교 사이 로터리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패거리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로터리 앞 분식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다. 야, 우리 이름 하나 붙이자. 로터리파, 어때? 나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동명이를 쳐다봤다. 로터리파, 너 장명소나 차려라. 그날 밤 우리는 로터리 앞 공터에 20명을 모아놓고 선언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터리파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한테도 당하지 않는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10배로 갚는다. 알아들었냐? 그렇게 로터리파가 탄생했다. 우리는 로터리 주변의 모든 골목, 오락실, 당구장을 장악했다. 중학생 애들한테서 돈을 걷었고 술집 앞에서 삥을 뜯었다. 우리는 왕이 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지역엔 이미 진짜 조직이 있었다. 창식파. 창식파는 이 지역을 20년간 지배해온 조직이었다. 두목 이창식은 조폭이었고 지역 내 유흥업소, 건설 하청, 고물상까지 모두 손에 쥐고 있었다. 창식파 조직원만 해도 50명이 넘었다. 어느 날 밤 나와 서동명은 로터리 근처 술집에 갔다가 안쪽 테이블에 앉은 이창식과 눈이 마주쳤다.
아따, 20벌은 아끼들이 술집을 닭이 들어와야? 이창식의 목소리는 낮았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멈칫했다. 서동명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어? 예의는 있어 보네. 아야, 이리 와봐야. 우리는 이창식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창식이 서동명을 보며 말했다. 야, 네가 서동맹이여? 예, 형님. 요즘 로터리 파라고 깝치는 양아치 새끼들이 밤마다 들개 새끼들처럼 기 다닌다는데 그게 무엇이냐? 저희 그냥 친구들끼리 모인 겁니다. 아, 동무들? 이창식이 크게 웃으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았다. 그리고 연기를 서동명 얼굴에 뿜었다. 야, 아따 애새끼들이 로터리 파댁인지 뭔지 맹글어서 양아치질 하려면 말이여. 니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순서 아니겠냐? 어? 족보도는 양아치 새끼야. 서동명은 고개를 더 숙였다. 나도 따라 숙였다. 이창식이 술잔을 서동명 앞에 밀었다. 따라봐야. 서동명이 소주를 따랐다. 너는 처마셔. 이창식이 잔을 밀었다. 서동명은 몸을 돌려 술을 들이켰다. 다시. 3번, 4번, 5번. 6잔째가 되자 서동명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형이 니한테 술 한 잔 산 거야. 감사히 처 마셔버렸으면 다시는 양아치 꼬라지들 끌고 어슬렁대지 말고 찌그러져 뿌려라, 알겠냐? 아따 참, 그러고 앞으로 내 눈가에 한 번 더 띄면 그날은 뒤진겨, 알아들었냐? 예, 형님. 형님은 10%딱 꺼져, 씨. 우리는 술집을 나왔다. 골목에서 서동명이 벽에 기대어 토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물었다. 야, 괜찮아? 서동명이 토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아이씨, 야, 나 이미 더 큰 형님한테 붙었어. 뭐? 태양파, 김태양 형님. 나 한 달 전에 그 형님 밑으로 들어갔어.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야, 미쳤냐? 태양파는 창시파랑 원수 사이잖아. 알아.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창식이는 곧 끝장날 놈이라고. 서동명이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서동명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 사흘 뒤 태양파 조직원 둘이 창식파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시비를 걸었다. 그 과정에서 태양파 조직원 한 명이 칼에 찔렸다. 중상이었다. 태양파의 보복은 즉각적이었다. 이틀 뒤 창식파가 운영하던 단관 극장이 새벽에 불에 탔다. 방화였다. 극장은 완전히 전소됐다. 화가 난 이창식은 즉시 조직원 30명을 이끌고 태양파 클럽으로 쳐들어갔다. 클럽은 박살났다. 유리창이 깨지고 테이블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 태양파는 이창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끈질긴 조직이었다. 이창식은 몰랐다. 그날 밤 그가 술집에서 우리를 모욕했을 때 서동명이 이미 김태양에게 보고했다는 걸, 그리고 김태양이 이창식을 끝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서동명에게 삐삐가 왔다. 오늘 밤 나와. 일 있어. 무슨 일? 그냥 나와. 로터리 뒤 골목으로. 나는 밤 11시에 로터리 뒤 골목으로 갔다. 서동명과 조직원 5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손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다. 야, 뭐 하는 거야? 창식이 온다. 지금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오고 있어. 야, 미쳤냐? 창식이 형님한테 대들면 우리 다 뒤져. 괜찮아. 태양파 형님이 허락하셨어.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이창식이 나타났다. 혼자였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어? 뭐여? 이런 양아치 니 내 눈가에 띄면 내가 어쩐다고 하느냐? 이창식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 순간 서동명이 신호를 했다.
조직원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이창식의 다리를 쳤다. 이창식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야구 배트가 그의 등을 내리쳤다. 이창식이 바닥에 쓰러졌다. 야, 그만해! 나는 소리쳤지만 서동명은 웃고 있었다. 폭행은 10분간 이어졌다. 이창식은 피투성이가 됐고 거의 의식을 잃었다. 서동명이 이창식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였다. 어이 형님, 이건 태양 형님 선물입니다. 아참, 이제 내 눈깔에 띄면 뒤져요. 내 말 들리나? 우리는 골목을 떠났다. 이창식은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다. 다음 날 창식파 조직원 40명이 태양파 클럽과 극장을 동시에 습격했다. 이번엔 정말 전쟁이었다. 양쪽에서 수십 명이 다쳤고 클럽은 완전히 박살났다. 태양파는 보복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동명은 더 빨랐다. 일주일 뒤 창식파 부두목이 자택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됐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서동명이 한 거였다. 전쟁은 석 달간 계속됐다. 양쪽 조직원 수십 명이 구속됐고 간부급 인물 5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결국 이창식도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로터리파는 태양파 산하 조직으로 정식 편입됐다. 김태양은 서동명을 눈여겨봤고 우리는 갓 20살이 넘어간 나이에 조직의 중간급 보스가 됐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로터리파는 빠르게 성장했다. 창식파가 무너지면서 생긴 권력 공백을 우리가 채웠다.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심지어 건설 하청까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나는 조직원들의 월급을 챙겼고 문제를 해결했다. 누가 경찰한테 잡히면 변호사를 보냈고 누가 다치면 병원비를 댔다. 조직원들은 나를 믿었다. 반면 서동명은 로타리파 형제들보다는 태양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웃고 어깨를 두드렸다. 서동명의 태양파 입지는 더 공고해졌고 나는 그만큼 바쁘게 현장을 뛰었다. 창식파 잔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는 직접 칼을 들었고 손에 피도 묻혔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하지만 2번째부턴 처음만큼은 떨리지 않았다. 3번째부턴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로터리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동명이 취해서 옛날 얘기를 꺼냈다. 야, 이러다 너 나 제치고 로터리파 찐 보스 되겠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서동명을 봤다. 농담이다 임마. 정색하기는. 난 말이야 13살 때 처음 손맛을 봤어. 어느 술주정뱅이 노름꾼이었는데 그놈이 노름판에서 돈을 딴던지 한밤중에 혼자 골목에서 신이 났더라고. 아랫 동네 노름판 다니던 논팽이였거든. 나는 그놈을 따라가서 칼로 찔렀어. 그리고 보니 6만 원이 있더라.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뭔지 아냐? 다음날 태식이 새끼한테 몽땅 털렸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번 돈인데? 서동명은 웃었다. 하지만 난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1988년 새벽 노름판에서 돈을 딴 술 주정뱅이 그리고 골목에서 칼에 찔려 죽은 남자. 그건 내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야, 너 표정 뭐냐? 쫄았냐? 나는 술잔을 집어들어 단숨에 비웠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억지로 유지했다. 아니야, 대단하다, 그 나이에. 그렇지? 술주정뱅이 노름꾼이 무슨 돈을 벌어봤겠어. 다음날 어차피 다 날릴 거잖아. 서동명은 계속 웃었다. 나는 웃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엄마를 봤다. 엄마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 그 얼굴을 오래 봤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노름꾼이었다. 엄마를 때렸고 집에 돈 한 푼 안 갖다 주는 인간이었다. 서동명 말이 맞았다. 아버지는 죽어도 할 말은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내 아버지였다.
우리는 더 큰 판으로 올라갔다. 쌍우파. 쌍우파는 20년 전 2명의 보스가 지역 패권을 장악한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직이었다. 두목은 65세의 노인이었고 지병으로 거의 드러누워 지냈다. 실질적인 권력은 부두목 최형동과 박철수, 이세호 등 3명이 쥐고 있었다. 그중 최형동은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으며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쌍우파 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의리가 있고 조직원들을 챙겼다. 어느 날 최형동이 우리를 찾아왔다. 야, 서동명, 나 좀 보자. 서동명과 나는 최형동을 맞이했다. 너희 요즘 잘 나간다며? 형님 덕분입니다. 겸손하네. 좋아, 내가 제안 하나 할게. 우리랑 합치자. 형님, 무슨? 태양파는 이제 끝이야. 김태양이가 병에 걸렸어. 간암이야. 길어야 6개월이래. 조직은 곧 깨질 거고 너희도 개털되기 전에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 최형동의 말은 사실이었다. 김태양은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 출입이 잦아졌다. 조직 내에서도 후계 구도를 놓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형님, 하실 말씀이 뭡니까? 간단해. 너희 로터리파를 우리 쌍오파 산하로 편입시키는 거야. 대신 너희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나는 너희 뒤를 봐줄 테고 너희는 나를 도와주는 거지. 서동명과 나는 눈을 마주쳤다. 서동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주에 큰형님께 병문안 함께 가자. 최형동은 담배를 끄고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아, 그리고 서동명, 너 머리 좋다며? 앞으로 나 좀 도와줘. 조직 내에 복잡한 일이 많거든. 예, 형님. 최형동이 나간 후 나는 서동명을 봤다. 야, 이거 괜찮은 거냐? 당연하지. 이건 우리가 더 큰 조직 들어가는 거잖아. 서동명은 흥분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와 반대로 더욱 침착하려 애썼다. 다음 주 우리는 쌍우파 본부로 갔다. 큰 건물이었고 3층 전체가 쌍우파 사무실이었다. 조직원들이 북적거렸고 분위기는 무거웠다. 3층 가장 안쪽 방에서 큰형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야 아들이 네가 말한 롯데리 아들이가. 예, 큰형님, 서동명입니다. 저는 장경식입니다. 큰형님은 우리를 올려봤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됐다. 행독이가 추천했다면 내는 믿는다. 우리 식구대 뿌면 죽을 때까지 식구다. 알았나? 네, 큰형님. 우리는 무릎을 꿇고 인사했다. 그렇게 우리는 쌍우파의 일원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쌍우파에 편입된 후 나와 서동명은 동급 보스로 인정받았다. 최형동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했다. 회의 때도 나와 서동명을 나란히 앉혔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둘 다 의견을 물었다. 하지만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달랐다. 서동명은 쌍우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고 여자들을 만났다. 그는 사람들을 웃겼고 분위기를 띄웠다. 쌍우파 조직원들은 서동명을 좋아했다. 반면에 나는 조용했다. 나는 로터리파 조직원들의 월급을 챙겼고 문제를 주로 해결해 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원들은 나를 더 잘 따랐다. 그리고 서동명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조직 회의 자리였다. 최형동과 간부 여러 명이 모인 자리였다. 회의 주제는 최근 사업 관련 문제였다. 경식아, 네가 관리 맡은 상곡동 쪽 말이야? 그런데 근데 사업장 영업이익이 늘지 않고 쪼그라든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야? 요즘 경기 안 좋은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래? 근데 넌 왜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냐? 옛날에 내 밑에서 내가 빨던 꽁쳐 주워 먹을 때 잊어버렸냐? 주변 조직원들이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서동명도 웃지 않았다. 그의 눈엔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형동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만. 서동명. 장경식은 실수 안 하잖아. 얘 성격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예, 형님. 회의가 끝난 후 나는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모욕감 때문이었다. 서동명이 나를 따라 나왔다. 야, 미안. 그냥 농담이었어. 나는 서동명을 봤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왜 사람들 앞에서 날 그렇게 몰아붙였냐? 무슨 소리야. 몰아붙이긴 씨. 둘이 있을 때 얘기해도 될 일 아니었나? 이게 조직이야. 조직에선 위계가 중요해.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한 거고, 너는 너의 위치에서 대답을 한 거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담배를 끄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날 이후 서동명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다. 회의 때마다 나를 무시했고 조직원들 앞에서 나를 하대했다. 야, 장경식. 형아 술 한번 따라주라. 옛날처럼. 경식아, 이번에 손 좀 더럽힐 일이 있거든? 네가 해라. 너 잘하잖아. 야, 장경식. 너 요즘 좀 삐리하다. 나는 참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쌓여가고 있었다. 분노? 그런 건 아니다. 그저 내가 누군지 되돌아보는 것? 뭐 그런 것들이다. 시간이 흐르고 쌍우파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시작됐다. 두목이 병으로 의식불명이 되자 후계 구도를 놓고 갈등이 생긴 거였다. 최형동은 이참에 더 높은 곳을 노렸다. 하지만 반대파도 만만치 않았다. 반대파 리더는 박철수라는 50대 간부였다. 그는 조직 내에서 오래 일했고 세력도 컸다. 파벌 싸움은 석 달간 이어졌다. 조직원들끼리 싸움이 벌어졌고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실종됐다. 우리 로터리파는 최형동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다. 그 덕에 최형동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해 갔다. 서동명은 최형동의 뒤치다거리를 자처하며 최형동의 신임을 얻었다. 나는 직접 현장에서 더러운 일들을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대신해서 잡혀가는 조직원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조직원들의 생계를 도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최형동이 죽었다. 자택 앞 골목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철수 파벌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직원들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의심했다. 일부러 신임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서동명의 모습에 진심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서동명을 구석으로 불렀다. 동명아, 너니? 서동명이 담배를 피우며 나를 봤다. 그의 눈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서동명이 한참 나를 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응, 나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형님이 날 믿었거든. 그래서 쉬었지. 새벽에 집 앞까지 바래다 드렸거든. 그리고 뒤에서 찔렀어. 누가 나라고 생각이나 하겠냐? 야, 너 미쳤어? 누가 알기라도 하면 너나 나도 뒤지고 우리 애들까지 다 죽어. 그래? 그럼 너만 입 다물면 되겠네. 서동명이 담배를 끄며 말했다. 그리고 말야, 이건 너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 뭐? 우리는 최영동 편이었잖아. 우리가 최영동을 도왔고 최영동이 죽었어. 그럼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는 나랑 브라더스 아니냐고. 그건... 너는 나랑 한 몸이야. 내가 올라가면 너도 올라가고 내가 떨어지면 너도 떨어져. 그러니까 입 닫으시고 따라와. 서동명이 내 어깨를 툭 치고 돌아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오래 봤다. 최형동이 죽은 후 서동명은 드디어 중간 보스 자리에 올랐다. 조직은 그를 최형동의 후계자로 인정했다. 나는 그 밑 조직 보스로 남아있었다. 나를 잘 따르던 로터리 동생들, 그게 늘 불안했던 서동명.
어쩌면 서동명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 본능이었을까? 그래서 서동명은 시간이 갈수록 조직원들이 느끼도록 나를 더 하대해 갔다. 쌍우파의 원보스가 결국 사망했다. 장례식은 성대했다. 조직원 400명이 넘게 모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조직 내부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후계 구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거다. 서동명은 중간 보스였지만 다른 간부들도 두목 자리를 노렸다. 서동명 집에 전화가 울렸다. 형님, 큰일입니다. 뭔데? 철수 형님 쪽에서 먼저 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철수네가? 뭔 일인데? 지난번 우리가 따낸 하총엘, 그쪽 사장을 지금 철수 형님이 데려간 것 같습니다. 뭐? 실은 어디로? 철수 형님 네 공장 창고 쪽입니다. 야, 나 간다. 애들 좀 준비시켜. 서동명은 술에 취한 목소리였다. 얼마 전까지도 서동명은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셨었다. 서동명은 신복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공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공장은 컴컴하고 인기척도 없었다. 뭐냐? 태순 형님이랑 애들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죠, 형님. 태순이 병신 같은 놈 꼼지락거리기는 야, 쪽팔리게 내가 쪽수 몰고 들어가면 그림이 좋겠냐? 네가 앞장서. 서동명과 신복 둘은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도 꺼진 채 캄캄했다. 뭐야 이씨? 야, 불 좀 켜봐. 신복이 불을 켜는 순간 뒤에서 칼이 날아들었다. 숨 쉴 틈도 없이 날아드는 칼날.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서동명의 눈이 흔들렸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말 한마디 못한 채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박철수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포대자루에 실려 짐짝처럼 실려가는 서동명. 거칠게 살아오며 커다란 앞날을 꿈꾸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이틀이 지난 후 몇 킬로 떨어진 하천 구석에서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발견되었다. 보스의 사망, 조직 내부의 갈등과 폭력, 그리고 발견된 중간 보스의 시신. 이건 공권력이 개입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서동명의 살인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박철수. 여러 죄목을 통해 쌍우파 간부들과 핵심 조직원들이 잡혀갔다. 어찌되든 조직은 재건돼야 했다. 남은 보스급의 가장 신뢰받는 인물. 그건 나 장경식 뿐이었다. 조직 회의 자리에서 나는 두목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인정했다. 하부 조직원에게 헌신적인 보스, 친구라 하더라도 실직적 보스였던 서동명을 대신한 조직 내의 헌신. 평소 조직원들이 나에게 느꼈던 신뢰. 직접 말하지 않아도 지금 조직을 안정시킬 인물은 나 장경식 뿐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국내 최대 조직 중 하나인 쌍우파 보스가 된 것이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조직 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박철수파의 남은 핵심 인물들의 제거였다. 그래야 조직이 뭉칠 수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였다. 또 한 번의 피바람, 하지만 이번에는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도 쥐도 새도 모르게 조직은 하나가 되어버렸다. 잡혀간 선배 보스에게도 나는 최선을 다해 보필했다. 6개월. 정말 짧은 시간에 조직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를 중심으로 이제 조직은 완전 하나가 되어 있었다. 쌍우파. 쌍우파는 이제 나 장경식이고 나 장경식이 바로 쌍우이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광역수사대 팀이 쌍우파 두목 장경식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장경식, 너를 살인교사 및 방조, 공갈, 협박,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 취조실에서 장경식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장경식, 네가 서동명 죽이라고 시켰지.
장경식은 고개를 들어 최 반장을 바라보았다. 증거 있습니까? 서동명을 살해한 진범을 잡았어. 당당했던 장격식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야 진작에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박철순의 애들이요. 나는 장경식을 보며 실소를 흘렸다. 장경식의 표정은 더욱 미묘해졌다. 서동명을 죽인 진범은 박철순의 애들이 아닌 서동명의 애들이야. 바로 네가 서동명을 죽이라고 시킨 그놈들. 반장님, 지금 저 떠보시는 거죠?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널 이미 몇 달 전부터 연구해왔거든. 잘못하셨을 겁니다. 절대 걔들은 그런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럴 거라 믿었겠지. 내가 쓸 소설이 있는데 잘 들어봐. 몇 달 전 장경식은 서동명이 가장 신뢰하던 동생 최태순을 만났다. 최태순, 그는 서동명을 대신해 칼을 맞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었다. 그 고마움으로 서동명은 최태순을 무척이나 아꼈다. 하지만 늘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던 서동명은 쌍오파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이전의 조직원들을 등한시했고 최태순 역시 마찬가지 신세였다. 하지만 장경식은 달랐다. 자신을 하대하기 시작한 친구 서동명을 목숨을 바치며 따르던 최태순마저 자신의 동생처럼 대해왔다. 서동명은 지금 쌍오파에 있지만 최태순은 지금 고작 심부름이나 하는 로타리파의 예전 동생, 그것도 써먹을 데 없는 장애인이었다. 태순아, 잘 들어. 지금 상황 잘 알지? 네? 무슨 말씀인지? 동명이가 지금 예전 동명이니? 최태순은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만 떨궜다. 그건 공감이다. 태순아, 두 말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첫째, 동명이 네가 제껴. 그럼 우리 로터리가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산다. 둘째, 아니면 날 제껴. 그 순간 로터리 식구 다 뒤지고 너도 나도 다 뒤진다. 동명이 쌍오파 보스가 되면 우린 다 개털된다. 다음날 최태순은 서동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큰일입니다. 뭔데? 철수 형님 쪽에서 먼저 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때? 내 소설. 그거 반장님이 쓰셨습니까? 아니면 최태식이가 쓴 소설인가요? 진짜 소설이네요. 그래, 내가 빼먹은 대사가 하나 있다. 태순아, 이거 거절하면 나도 죽겠지만 너네 어머니도 나랑 같이 간다. 기억나냐? 넌 최태순을 설득한 게 아니라 최태순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한 거지. 왜, 이제 기억이 좀 나는 것 같냐? 장경식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넌 아주 머리가 좋더라고. 너네 아이들 시키면 오히려 조사받고 들통날 것 같으니까 너네 아이들도 모르게 서동명이의 시인복인 최태순이를 시켰어. 그리고 이건 내 생각인데 말이야. 네가 서동명이를 마치 조정이라도 해왔단 것 같단 말이지. 서동명이가 커가는 과정, 너와 서동명의 균열, 모두가 너무 잘 맞아들어가. 서동명이 단순한 놈이라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지? 장경식이 크게 웃었다. 멋지시나요? 어떻게 최태순이 서동명을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뭐 강제로 자백이라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거 불법이세요, 반장님? 부탁인데 날 조롱하지 마라. 농담 그리 좋아하진 않아. 장경식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넌 박철수가 서동명을 죽인 것처럼 대놓고 무대를 만들었어. 서동명이 죽은 공장 주변은 거의 매일 야근들을 하는데 거기서 포대에 싼 시체 두고를 차에 실었다? 그건 대놓고 박철수가 여기서 사람 죽였다 광고한 거잖아. 그 바람대로 주변 공장 목격자가 수두룩하고 그 바람대로 박철수 공장에서 서동명의 혈흔이 나오고 그래서 넌 새 보스가 되고 그런데 있잖아. 목격자들이 한 가지 더 말하더라고. 포대를 맨 놈 중 하나가 다리를 절더라고. 쌍호파나 너희 로타리나 다 합하면 400명이 넘는데 다리 저는 건 태순이 뿐이더라. 그래서 태순이가 술술 불어버리던가요? 그랬겠나. 그쪽이 내 전공일 뿐이야. 최태순이가 보험으로 준비한 그날 너의 목소리 최태순 집에서 찾았지. 자식, 진짜 보험 들어놨네. 난 장경식이 포기한 얼굴을 이제 읽었다. 네가 보스가 되고 싶었던 거냐?
아니면 서동명이에게 그동안 당한 거 한풀이한 거냐? 그럴 리가요. 동명이랑 저는 친군데. 서동명이 해왔던 모든 역사가 아무래도 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 딱히 그 부분을 밝힐 증거는 없지만 그럼 태순이 시켜 동명이 제낀 건 찾아낸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허술했던 것 같네요. 인정하는 건가? 네, 인정합니다. 반장님 말씀 그대로. 나 이거 자백으로 받아들인다. 네, 자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왜? 소설이 더 있나? 동명이 가스라이팅한 것, 그 소설은 어떻게 쓰신 건가요? 너무 완벽해. 너의 성장 과정. 끝이 좀 짧은 건 아쉬움이지만 반장님, 좀 존경스럽네요. 고맙네.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이번에는 내 소설 들어보시겠어요? 서동명이는 버려진 곳에 올 때까지 안 죽었었어요. 난 놀랐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다.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태순이가 버리고 간 후 숨어 있다가 나와서는 포대 속 놈의 얼굴을 꺼내보았죠. 태순이를 못 믿었나? 그것도 있지만 놈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 자식이 눈을 뜨더라고요. 명줄도 긴 놈. 그럼 마지막 숨통이라도 직접 끄는 건가? 아니요. 뒤진 놈 얼굴다가라도 할 말은 하고 싶었거든요. 장경식은 잠시 숨을 골랐다. 고맙게도 살아서 내 얘기 다 들어주고 갔죠. 그 일이 무슨 말이었나? 난 마지막 숨이부터 헐떡거리는 놈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네가 처음으로 죽였다는 노름쟁이 놈풍이 그게 내 아버지야. 난 충격에 빠졌다. 그게 무슨 말인가? 88년에 올림픽이다 뭐다 10% 올 때 미제 사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논팽 씨께서 제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그 논팽 씨가 가지고 있던 6만 원을 뺏으려고 서동명이가 제 아버지를 죽였고요.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그 자식 내 이야기 다 듣고는 뒤지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면 복수를 한 거야? 복수요? 왜요? 우리 엄마나 나나 그게 더 행복한 일인데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넌 내 손에 죽는 거다 뭐 그런 것도 좀. 아버지에 대한 복수도 아니었다? 그럼 전부 본인의 성공을 위해? 그 자식 멍청한 건 반장님이 잘 보신 거예요. 그놈이 성장하려고 해왔던 모든 것, 그건 내가 원했던 거고 그 멍청한 놈은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줬으니까요. 애들이 날 더 잘 따르게 만드니 그놈은 그게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날 질투하고 그 질투는 결국 나 대신 앞에 서서 내 앞을 닦아 놓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놈을 가스라이팅해서 너 대신 더러운 걸 다 치워가며 길을 터주게 만든 거다. 그건가? 그게 반장님 추리 아니었나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비슷한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놈의 계획. 그렇게 긴 시간 이 결과를 미리 예측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장경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누가 그렇대요. 그냥 소설이라니까요. 그 소설이 사실이면 넌 괴물로 태어난 거야. 반장님, 괴물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동명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냐? 아니요. 서동명은 그냥 방아쇠였을 뿐입니다. 진짜로 나를 괴물로 만든 건 나 자신일걸요? 장경식이 나를 봤다. 그의 눈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반장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 재능을 발휘한 것뿐입니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장경식에게 살인교사, 살인방조, 조직폭력배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장경식은 법정에서 웃었다. 나는 방청석에서 그를 봤다. 그의 얼굴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호송차가 교도소로 향했다. 나는 경찰서 앞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조직의 왕좌는 결국 피로 세워진다. 하지만 그 왕좌에 앉은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른다. 장경식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웃었던 거다. 근데 말이야, 이것도 복수는 아니야. 이건 네가 살아온 시간의 대가야. 최영동 형님을 죽인 것, 나를 개 취급한 것, 조직원들을 이용한 것, 그 모든 일들, 그건 네가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난 네 똘마니가 아니야, 비응신아. 오디오 형사반장.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